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머스 vs 브렌트포드.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이 아니라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과 박스 안 두 번째 볼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이라는 확실한 마무리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라이언의 뒷공간 침투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한 번만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 골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양쪽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도가 잦으면 공을 잃는 즉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감당해야 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이때 티아고가 이선에서 공을 잡고 방향 전환 한 번만 해도 샤데가 뒷공간을 깊게 파고들며 본머스의 라인 간격을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이 쉽게 만들어진다. 브렌트퍼드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측면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컷백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번갈아 사용해 수비를 안팎으로 동시에 흔드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세트피스에서의 격차가 눈에 띈다. 본머스는 코너킥 프리킥 수비에서 첫 번째 볼은 어느 정도 처리하더라도 두 번째 볼 위치 선정과 마킹 전환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이미 장신 자원들이 이어 포스트로 파고드는 타이밍과 뒤에서 티아고와 이선이 리바운드 슈팅을 노리는 루트를 팀 전술로 정착시킬 상태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세트피스 루트가 빛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이 팽팽하게 이어질수록 세트피스 한 번의 균형이 깨질 확률은 더 커진다. 브렌트퍼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에서 준비된 패턴을 반복적으로 꺼내들며 본머스 수비 집중력을 시험할 공산이 크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라이언의 침투와 에바니 우송의 마무리로 한 번의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중원에서 크루피가 받쳐주는 압박 강도와 세컨드 볼 경합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경기 흐름이 역류할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고 특정 구역에서 압박을 걸어 본머스의 실수를 유도한 뒤 티아고를 거쳐 샤데에게 열리는 역습 루트와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의 준비된 패턴으로 경기 전체를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드는가 보다 누가 세트피스와 세컨드 볼에서 더 단단한 팀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에 가깝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트피스 완성도와 전환 상황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세컨드 볼에 대한 반응 속도까지 감안했을 때 브렌트퍼드 쪽이 기대값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버턴 vs 벌리.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좋은 팀과 수비가 약한 팀의 대결이 아니라 공중경합과 세컨존 장악 라인 관리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여지가 크다. 에버튼은 4-2-3-2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수비 국면에서 측면 자원을 한 줄 내려 5백 형태로 전환해 박스 안과 그 주변을 촘촘하게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1호의 그분함은 롱볼과 클리어링 이후 떨어지는 공을 먼저 따내며 세컨존에서 맥닐이 그 주변을 커버해 두 번째 볼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역할을 나눠 맡는다. 맥닐은 수비 단계에서 세컨존을 정리한 뒤 공격 전환 시에는 곧바로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파고들며 에버튼의 첫 번째 역습 옵션으로 전환된다. 바리는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을 계속 괴롭히며 첫 패스를 방해하고 라인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공을 받으면 침착하게 측면이나 이선으로 연결해준다. 이런 구조 덕분에 에버튼은 라인을 깊게 내리고도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한 번 공을 따낸 뒤에는 곧바로 측면 전개로 이어지는 실리형 축구를 완성해가는 그림이다. 벌리는 브로야를 축으로 빠른 전환을 노리겠지만 3-4-3 구조에서 측면과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우고 축구에게 과부하가 걸리며 세컨존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약점을 또다시 노출할 수 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올릴 필요 없이 1호의 그분함 중심의 중원 장악과 세컨존 관리에 집중하면서 맥닐의 왼쪽 전개와 바리의 움직임을 묶어 한두 번만 정확한 찬스를 만들어내도 충분히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구도다. 세트피스에서도 에버튼은 1호의 그분함과 수비수들이 공중경합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벌리의 리턴볼 대처가 느린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컨 찬스에서 한 방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리는 라인을 끌어올려 브로야 쪽으로 빠르게 공을 밀어넣으려 하겠지만 에버튼의 5백에 가까운 수비 블록과 세컨존 집중력 앞에서는 박스 안에서 여유 있는 슈팅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에버튼이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공중경합과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벌리는 제한된 전개 속에서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점유율보다는 효율, 화려한 장면보다는 라인 관리와 세컨존 장악에서 앞서는 팀이 웃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조건에 더 잘 들어맞는 쪽은 에버튼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리즈유 vs 선더랜드. 이 경기는 전진 압박 이후의 리커버리 속도와 뒷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업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3-1-4-2 구조에서 슈타우를 축으로 중원을 두껍게 쓰면서 탈압박 이후 곧바로 앞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전환 패턴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선더랜드는 초반부터 브로베이와 이선 자원들을 앞으로 끌어올려 전진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중원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비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슈타우가 이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 압박이 풀리는 지점에서 공을 잡고 전방을 향해 패스를 찔러 넣는다면 칼버트 루인과 에론슨의 연속적인 움직임만으로도 단번에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 수 있다. 특히 에론슨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는 순간 선더랜드 수비는 중앙과 치면 중 어디를 먼저 막을지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칼버트 루인이 박스 안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슈타우가 두 번째 줄에서 침투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면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에 완전히 열린 슈팅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선더랜드는 공격 전개에서는 브로베이와 아딕나를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볼을 잃은 뒤 라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도라서 경기 내내 뒷공간 노출을 신경 써야 한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 나가며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전개와 패턴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조금만 빠르게 오르내려도 전진 압박 뒤에 빈 공간을 노리는 리즈 유나이티드 쪽이 더 안정적으로 상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울버햄프턴 vs 리버풀.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3-5, 2와 리버풀의 4-2, 3-1이 맞부딪히는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다. 울버햄튼은 아로코다레와 암스트롱 투톱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는 힘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노리되 안드레를 중심으로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이어나가며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어 할 것이다. 윙백들이 전진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울버햄튼도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각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순간 중원 뒤와 300옆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반면 리버풀은 애초에 이 공간을 노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맥앨리스터는 중원에서 상대 전개를 읽고 인터셉트 타이밍을 재다가 공을 따내는 즉시 살라에게 방향을 틀어준다. 살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드리블과 패스 옵션을 모두 위협적으로 보여주고 에키티케는 수비 라인 사이를 갈라 들어가며 마지막 마무리각을 열어준다. 이 패턴이 한 번만 제대로 연결되어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울버햄튼 수비는 라인 유지에 실패한 채 급하게 박스로만 몰려드는 그림을 내줄 것이다. 울버햄튼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좁게 가져가면 순간적으로는 버티는데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공을 수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압박을 받게 되면서 점차 탈출 루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점유를 완전히 장악하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인터셉트와 빠른 역습 전환을 반복하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페이스로 끌고 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울버햄튼이 승부를 걸 만한 구간은 전반 초반과 후반 시작 직후 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속도와 마무리의 질에서 리버풀이 우위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울버햄튼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느냐보다 리버풀이 몇 번의 역습 기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경기라고 보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